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운동 부상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서 특히 40대 이후 운동을 시작하거나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두근건 힘줄 파열과 같은 힘줄 손상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늘 조금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유명한 보디빌딩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고중량으로 엄청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평소 하던 운동량보다 2배 이상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버텼는데 문제는 제 몸이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무리한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보통 하던 운동량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진행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풀업 머신은 35에서 45kg로 설정해 12회씩 10세트 이상 했습니다. 바벨로우는 8kg로 12회를 5세트, 플랫 벤치프레스는 50kg 10회씩 6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0kg 10회를 5세트, 어깨 운동으로 OHP 머신 30kg 12회씩 5세트, 마지막으로는 푸시업 쉼캐까지 더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듣기만 해도 숨이 차오르는 말 그대로 과부하 훈련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일부 동작은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된 자세나 원리를 공부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따라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오늘은 정말 제대로 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팔꿈치 안쪽, 즉 이두근과 팔꿈치가 연결되는 부위에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팔을 쭉 펴면 심한 통증이 몰려와서 제대로 뻗기도 힘들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물 한 잔을 들어 올리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버거웠고 그 후 4일 동안은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확인해보니 이두근건, 즉 힘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무리한 욕심이었습니다. 제 몸의 준비 상태나 회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훈련량을 늘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정확한 자세가 바탕이 되지 않은 운동은 결국 근육보다는 관절과 힘줄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무시한 채 무게와 횟수만 좇았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제 이두근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었고 결국 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운동은 절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정직해서 무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고통이 오히려 제 운동 철학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평생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몸은 20대나 30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탄력성과 힘줄의 유연성은 서서히 떨어지고 회복 속도 역시 확연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부상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무겁게 들 수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무겁게,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저처럼 욕심을 부려 무리하면 단 한 번의 부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운동을 쉬어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상은 이두근 파열, 어깨 회전근개 손상, 무릎 관절 손상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갑작스러운 큰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피로와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혈류가 풍부해서 회복이 비교적 빠릅니다.
하지만 인대와 권, 힘줄은 혈류 공급이 적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힘줄과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누적된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파열이나 염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운동에서는 의도적인 휴식과 회복이 필수입니다. 운동이 자극이라면 휴식은 그 자극으로 손상된 조직이 다시 회복되고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근육은 금방 반응을 보여주지만 인대와 힘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치유되므로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강도 훈련을 반복한다면 결국 약해진 조직이 버티지 못하고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또는 운동이 잘 풀린다고 해서 휴식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날 컨디션이 좋아 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 운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더 무겁게가 아니라 더 오래, 남들보다 빠르게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회복을 중시하는 습관이야말로 부상을 예방하고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겪은 이두근 손상은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의 통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수술과 긴 재활 기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운동하는 일상조차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가벼운 피로로 끝나지 않고 몸 전체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두근 힘줄의 통증이 찾아온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경고 신호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무리했을 겁니다. 결국 작은 손상이 반복되어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큰 부상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명확한 경고등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면 작은 문제는 어느 순간 폭발처럼 큰 부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남과 경쟁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년 이후 건강한 운동 습관과 부상 예방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평생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